13장은 Income Inequality,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경제학자들은 사실 GDP,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상 많이 해 왔는데요. 사실 GDP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경제의 평균적인 소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라고 한다면 그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고 있는가, 그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은 얼마인가가 이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사실 주된 관심사라고 한다면, 이제 인컴 이니퀄리티는 한 국가 내에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생산된 것을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나눠 갖고 있는가, 어떤 소득 분배의 이제 의미로 우리가 인컴 이니퀄리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는 보통 12장까지는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이 GDP를 이제 인구 숫자로 나눈 것이잖아요. 혹은 뭐 number of workers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지표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13장에서는 한 국가 내 소득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소득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득 분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앞서 간단하게 12장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채널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13장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성장, 죄송합니다. 그 소득 불평등과 관련한 몇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한국의 가계 동향 조사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소득 분위별 평균 소득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데이터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냐면, 자, 가구를, 하우스홀드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그 계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번호를 어사인할 때 키 순서대로 하는 그런 거, 정말 저는 왜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름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등록한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생년월일 순서대로 해도 되는 건데 뭐 왜 그걸 굳이 저는 키 순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냥 한번 여기서는 해보는 거예요. 소득 순서대로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시작해서 소득이 높은 가구까지 소득 순서대로 이렇게 쭉 줄을 세우고, 자, 이렇게 그룹을 5개의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3개, 4개, 5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분위라고 부르고요. 1분위. 소득이 가장 낮은 5분의 1에 20%에 해당하는 사람들 1분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라고 부릅니다. 이제 5분위는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가 되겠죠. 1분위는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퀸타일이라고 불러요. 이게 first quintile, second quintile, third quintile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1, 2, 3, 4, 5. 그래서 각각 비중은 20%예요. 그 퀸타일의 이제 한 분위의 비율은 20%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쿼타일은 4분의 1이고요. 퀸타일은 5분의 1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축한 데이터 결과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여러분도 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이고요. 2인 이상 가구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빠져 있어요. 단위는 1,000원이고요. 보시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first 퀸타일의 평균 소득이 132만 3,700원.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준이고요. 분기마다 데이터가 공표가 됩니다. 2분기는 죄송합니다. 2분위는 세컨드 퀸타일은 290만 원 정도, third 퀸타일은 430만 원.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 소득 그룹의 각 퀸타일마다 평균 소득이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퀸타일이 대략 1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피프트 퀸타일이
대략 950만 원 정도 되니까요. 뭐 한 7배 정도 소득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도 이제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소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저도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2017년과 2018년 데이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가 2016년인데요. 뭐 아마도 이것도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보통 통계청에서 통계 데이터가 끊기거나 중간에 통계 조사 방식이 달라지거나 혹은 뭐 더 이상 공표하지 않는 것에는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2017년, 2018년 데이터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점이고요. 대체적으로 뭐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2016년 마지막 시점 데이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각각의 소득 계층별로 몇 퍼센트 정도 이 그룹에 해당하는지 비율을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소득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고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100만 원 미만,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4.6%, 2016년 비중이고요. 마찬가지로 17년, 18년 데이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공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년까지 데이터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데이터가 사실 나와야 18년 데이터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작년 데이터는 아직 뭐 2019년이 끝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만 2018년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해석해야겠죠. 보시면 재밌는 것이 이제 600만 원 이상 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22% 정도 되고요. 저는 여기도 좀 더 브레이크다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600만 원에서 700만 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뭐 이렇게 좀 브레이크다운 하면 우리가 소득 분포를 조금 더 잘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정부가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자세한 소득 분포를 국민들이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600만 원 이상 22%나 모여 있습니다. 500에서 600이 한 12%, 그래서 400에서 500은 한 17%, 300에서 400은 19% 이렇게 우리가 소득 계층별로 몇 퍼센트의 가구가 속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소득 분포겠죠. 인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 분포를 쉽게 판단하는 지표가 또 하나 있는데요. 평균과 미디언, 민과 미디언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 민과 미디언을 비교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인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과 미디언은 민과 미디언은 사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통 소득 분포라고 할 때에는 소득 분포는 보통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벌어요. 조금 더 리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버는 경우가 있어요. 슈퍼스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평균 소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저와 신흥국 경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소득, 1년 연봉이 만약에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 평균 소득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흥국 경제론 수강생 수가 대략 80명 정도인데요. 중간에 있는 40번째 사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소득 순서대로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웠습니다. 그럼 정확히 가운데 오는 사람이 미디언이고요. 자, 이 미디언의 소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디언은 그냥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10억을 벌게 된다면 그럼 평균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소득 분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큐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